은행 다니시면 네. 큰 금액의 돈도 자주 보잖아요. 큰 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딱 보면은 먼저 드는 생각은 집중해야지. 제가 은행 입행하고 발령 난 지 2주일 됐을 때 재개발 조합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보내달라고 왔었어요. 한 통장에는 뭐 한 700억 정도, 한 통장에는 400억 정도 빼가지고 합산해서 다른 통장으로 보내겠다, 다른 은행으로 보내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당시 저는 신입이었고 또 10억 이상의 금액은 또 다른 망을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팀장님 이게 승인이 3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 그때부터 큰 금액이 들어오면은 잘해야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거는 이제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요. 현금은 나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틀리지 말아야지. 한 번에 뭐 몇 억, 10억 이렇게 들어오면은 잘못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고. 긴장만 하지 이 돈 내가 내 통장에 뭐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0년생이고요. 19년도 국민은행 다니다가 22년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 진학하고 1년 동안 일과 학습 병행하고 고려대학교 2, 3학번 산업경영공학부 합격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는 2, 3학번 고대생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에 다니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퇴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건데 퇴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퇴사하기 직전에 1년 동안 맡았던 업무가 기업금융 업무였습니다. 기업금융 업무를 하면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표님들을 보고 와, 세상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느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터보 유튜버님이 계시고 영정님 계신데, 그 두 분이 이제 막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그런 고급 빌라 이런 데 가셔서 막 방송 찍은 거 보시고 저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더라고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형하고 술 마시다가 너 한양대 졸업해서 뭐 할 거냐, 어차피 하는 게 똑같다, 바뀌는 게 없겠다 크게. 한양대학교를 그래서 다니고 있는 도중에 고려대학교 진학 원서를 썼고 고려대학 붙어서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고려대학교 합격이 없었다면 저는 은행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는 게 제 목표였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명예퇴직 하신 분들 11억까지 받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아쉬운 생각 안 드세요? 또 제가 그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한 가지 더 은행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거 말해도 되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해외 은행은 이미 24시간 은행이나 영업시간을 엄청 늘려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9to6라는 뱅크 그 영업시간을 연장을 했던 거고, 근데 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은행에서 과도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점을 없애고 ATM을 설치하고, 예전에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업무가 기업금융인데 했던 직무를 보면 기업금융 외환, 급여, 퇴직연금, 그거 말고도 이제 시중평가도 해야 되고요. 엄청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면은 일반 창구에 있는 개인 고객들도 제가 와서 금융상품도 가입시키기도 하고 신용카드 하라면 신용카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인력이 많이 줄고 은행에서 채용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에서도 인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더 뽑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AI나 아니면 ATM이나 더 나아가면 STM이라고 합니다. STM은 이제 창구에 엄청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이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늘려서 은행원들 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높이자 라는 게 이제 은행의 추세고,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은행원들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가면 더 성과급 위주로 간다 하면 성과가 있는 사람들, 즉 영업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행에서 하루에 뭐 기표하거나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벌어다 주네? 라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를 은행에 수익 기여했는지. 물론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은행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경험에 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내 사업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마지막 1년 동안 느꼈던 거고요. 은행에서 승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막 시험도 봐야 되고 인사평가 받아야 되고 실적도 잘해야 되고 상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잘해야 돼요. 샤브샤브를. 본부장님이 인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상세한 얘기를 해서 은행에 대한 실체를 근데 이거 뭐 저는 그냥 반동부자일 뿐이고요. 안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다니신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그 11억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근속연수가 한 30년, 40년은 더 쌓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렇게 못 다닐 것 같아요. 은행을 30년, 40년까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 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만큼까지 다녀야 되고 다닌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희망퇴직하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11억을 받는다고 한들 그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게 또 좀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은행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11억은 다른 사람 얘기지 제 얘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퇴직소득세 뗍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퇴사 후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퇴사를 하면은 가장 큰 차이는 급여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제가 퇴사를 하고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는 국민은행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되게 엄청 이득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하냐 이러면 나 은행 다닌다. 그럼 어디 은행 다니냐? 그럼 국민은행 다닌다. 뭐 하냐? 뭐 기업금융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퇴사를 하면은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퇴사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국민은행을 다녔었습니다라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어느 정도 제 백그라운드가 되더라고요. 플러스 지금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는 것도 백그라운드 중에 또 하나이고, 그래서 퇴사 후 저에 대한 그런 소속감이나 이런 게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없고요. 지금 퇴직금으로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말라 죽을 예정이고요. 퇴사 후에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수입이 있다 없다? 또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면 제가 제 시간을 온전히 저한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7시에 출근해서 그때 가서 서류 정리하고 채권 서류 같은 거 뭐 뺄 거 있으면 빼고 이랬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던, 운동을 하던,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던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이 한 10시간이라 치면은 그 10시간을 다 저한테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퇴사하고 나서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도 다니셨다가 이제 학생도 되셨잖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는 학업과 일을 동시에 했던 시기에는 되게 정신이 없었다? 차이라고 하면은 학교 생활 위주로 한번 말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주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공부만 할 때는, 이제 일과 같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는 이제 좀 서브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면 이걸 내가 주로 해도 제가 하는 일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보면은 아예 직업이 바뀐 분도 계세요. 한양대학교 학위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에 다니다가 금융공기업 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라는 학위를 이용해서 그 한양대 산업유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커리어가 바뀔 수 있지만 저는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커리어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생활 4년 정도 하셨으니까 은행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행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은행마다 추구한 이미지가 달라서 요즘에 은행의 공통적인 추세는 사람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베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차분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내부적인 업무 있잖아요. 실수하는 것들 아니면 그런 걸 다 이제 AI가 자동화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은행은 영업 위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을 보고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세일즈하고 이런 면접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산업은행 면접도 봤었고 그리고 여러 공기업도 봤었지만 은행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건 세일즈 면접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텍스트를 읽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건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은행이라고 해서 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 상품이 계속 바뀌고 그런 거를 계속 공부해야 되고 안에 자격증도 계속 따야 되고 자격증 갱신할 때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 특히 제가 있었던 은행은 한 달에 시험을 2번 정도 상시평가를 받고요. 1년에 한 번 큰 시험 봅니다. 1년 도중에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직무평가 있어요. 직무필수. 수신, 여신, 외국환, 기업금융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 단기마다 한 번씩 또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면 좋지 않을까? 자기 발전을 되게 하는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근데 모든 기업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